입시 우문연다 포마스쿨 대표 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개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이제 특히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죠. 요즘 바로 간호학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간호학과 교과 전형에 대한 분석을 오늘 할 텐데요. 자, 선생님 수도권 간호학과 교과 전형은 내신 1, 2등급만 갈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선생님의 대답. 교과 전형의 이 3대 변수가 핵심이다. 즉 수능 최저, 정원 변화, 그리고 면접까지 이 세 가지가 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희망적인 얘기가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 이 요강, 선생님 오늘 강의 촬영하는 요강이 2019학년도 요강 기준인데요.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올해 좀 교과 전형 쓰는 친구들에게 안 좋은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설프게 전년도 결과만 보고 가다가 좀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이건 빨리 좀 찍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빠르게 좀 분석을 해가지고요 좀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일단 간호학과의 전반적인 지원 전략을 먼저 가이드라인을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교과 전형 기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크게 4가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렇죠. 경쟁률도 높고 충원율도 동시에 높죠. 무슨 말이냐면 수시 모집 6장 카드에서 간호학과를 섞어 쓰진 않거든요. 뭐 이과 썼다가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부 썼다가 기계공학과 썼다가 화학공학 썼다가 간호도 한번 써볼까? 물론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6장 카드를 전부 다 간호학과를 쓰기 때문에 충원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탁과에 비해서요. 물론 경쟁률도 높지만. 그럼 이 충원율이 높은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의외의 변수들이 드문드문 드러나는 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경쟁률과 충원율을 잘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난 경쟁률 말고요. 충원율 돌아서 쭉 빠지고 나서 실질적인 경쟁률을 살펴보면 여기 과에 내가 지원하는 게 경쟁력이 있겠다 없겠다 이런 판단들이 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데, 즉 이제 공통으로 문이과를 공통으로 뽑는 과들이 꽤 되죠. 근데 굳이 간호학부를 인문 따로, 자연 따로 뽑는 학교들이 있죠. 근데 그걸 우리 제자님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문과면, 거꾸로 자기가 이과면 무조건 인문계열만, 무조건 자연계열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가천대와 가톨릭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빅5에 해당되는 가톨릭 대학교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더 높죠. 그런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자연과 인문으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인문계 친구들도 자연으로, 자연계 친구들도 인문으로 지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신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과탐하고 사탐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탐을 그러니까 4과목 정도만 들었어도 이과로 들어갈 수 있고 4과목을 못 들었어도 지금까지 과탐 과목을 듣기만 했어도 교과 과정에 내신 산출을 좀 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게 가천대는 최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문이과 공통으로 수학, 가형, 나형, 사탐, 과탐을 전부 다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최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꼭 가형을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게 여러분 내신 성적 산출에 나은지 자연계열의 내신 성적 산출이 더 나은지는 자,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댓글로도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직접 가천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겠죠?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과학자, 이과 계열에 지원했을 때 자연계, 간호학부, 자연계에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 나오는 것과 인문학부 지원했을 때 내신 성적 나오는 걸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가천대는 뒤에서 보겠지만 인문학부와 다시 간호학부의 인문계열과 간호학부의 자연계열의 평균 컷 70% 평균 컷이 비슷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이 더 높게 나오는 쪽으로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수능 최저에서부터 인문은 무조건 인문계열 쪽으로, 자연은 무조건 자연계열 쪽으로만 최저를 맞추도록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과, 이과, 인문계, 자연계가 엄격하게 구별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할 일은 각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인문인데 무조건 인문으로밖에 지원을 못하는 건지, 혹시 자연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은지, 가능한지, 더 정확한 건 그 학교 입학처에 전화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만 일반적으로 이과생들보다 문과생들이 내신을 따기 더 쉬운 학교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문과의 학생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인문계로 지원하는 게 무조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면접에서 전공 관련된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면접에 영향력이 큰데 또 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면접 유무까지 좀 명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얘기했던 수능 체조와, 그리고 이걸 많이 간과합니다, 정원 변화, 그리고 면접 비중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바탕으로 밑바탕에 좀 깔아 놓고 지원 전략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얘기했다시피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러니까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1.5인데 선생님 제가 1.5니까 여기는 무조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안전빵이겠죠? 아닐 수 있고 올해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뒤에서 역학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요건 좀 잘 보세요. 자대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빅5라고 부르는 대학병원들이 있는, 그렇죠? 자대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교직 이수가 있는지. 교직 이수가 있다는 얘기는 자, 간호사 자격증을 나중에 따고 나서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자격증도 따가지고 나중에 양호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교직 이수 있는 학교가 당연히 인기가 더 높겠죠. 그러면 간호학부 자체가 가는 게 목적인 친구들은 교직 이수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를 가는 게 조금이라도 경쟁률은 낮출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자기가 내 간호학부 중에 골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실력대 있는 친구라면 다시 자대병원이 있는지, 그리고 교직 이수 과정은 열려 있는지 다시 한번 학교 홈페이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간호학과의 교과 전형을 분류를 크게 네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교과 전형 학교들을 쫙 모아놓으면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네 가지 성격으로 달라지는 학교들입니다. 즉 같은 분류 대학 간의 역학관계를 보셔야 된다고요. 모든 교과 전형 대학으로 보통 연결을 해버리는데 그렇지 마시고요. 즉 수능 최저 없이 단순 내신만으로 뽑는 학교, 이게 1그룹. 2그룹 수능 최저 없고 단순 내신인데 면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 이게 2그룹. 그리고 3그룹은 아주 강력한 수능 최저와 함께 단순 내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들. 그리고 자, 일반적인 2개학 6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수능 최저에다가 단순 내신 플러스 면접까지 추가하는 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개 군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첫 번째, 수능 최저 없는 간호학부 교과 전형입니다. 단순히 내신만으로 뽑는 거죠. 자, 보입니까? 정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충원율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을 했고 1차, 2차, 2차, 3차, 4차, 5차 추합까지 했는데 자, 그래 우리 학교 오겠다라고 한 그 친구들이 막판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추합을 받으면 안 되고 이제 넘겨서 이제 다음 학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등록을 안 해버린 거죠. 펑크가 나는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원율이 과하게 높다는 얘기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탈률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언제든지 다른 대학, 조금만 높은 대학 붙으면 가버리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충성도가 낮은 친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지금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내신 컷 중심으로 선생님이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가장 이 탑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일단 한양대인데, 자, 한양대 교과 100 전형은 일단 정원이 괄호치고 나와 있는 게 전년도 정원입니다. 자, 전년도 정원에서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런데 이 경쟁률이 11대 3이었는데 이 충원율 보이시죠? 그러니까 171%라는 얘기는 정원이 7명인데 합격 컷이 7명 더 넘게, 그렇죠? 2배 이상 올라갔다, 2배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격자들의 최종 평균 내신 컷을 봤더니 50%라는 얘기는 평균치라는 얘기입니다. 평균치가 1.13이었습니다. 극악하게 높죠.
다만 한양대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굴곡지게 벌어집니다. 근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강력한 1.2 친구도 이 합격을 장담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풀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한 단계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한양대 다음 성적 컷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아주대였는데, 자, 우리 아주대가 또 올해 큰 변화의 이 줄기를 하나 쫙 하고 뽑아냈죠. 바로 전년도까지는 그냥 자연계에서 정원 20명이었는데 올해 자연계 정원을 10명으로 줄이고요. 간호학부를 인문계를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주의하실 건 여기 비교과가 20% 반영되는데요. 이건 출결과 봉사 시간이니까요. 네, 여러분도 출석 딱히 문제 없고 하루까지인가가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봉사 시간 20시간 정도 별 문제 없으면 그냥 만점이니까 이건 크게 의미 없는 거고요. 결국 교과로 뽑는 건데 20명을 자연에서 뽑던 걸 자연 10명? 자, 보세요. 인문 10명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20명을 뽑을 때 경쟁률이 5.8이었고 충원율이 150%, 한 바퀴 반이 돈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 내신 성적이 80% 컷이니까 거의 그렇죠. 하위권 성적이에요. 이게 1.41인데 올해 절대 1.41 안 돼요. 물론 여러 가지 뭐 요건들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20명 뽑을 때 80% 컷이 1.41이었습니다.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등급 컷을 절대 맹신하시면 안 돼요. 올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찍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아주대처럼 인원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알겠죠? 1.41 안 돼요. 1.41이 그냥 여러분들 커트라인이다. 1.41이 진짜 추합 5차 정도까지 가야 붙을까 말까 한 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선생님 인문으로 10명이 신설이 됐네요. 그럼 여기 경쟁률은 모르겠지만 충원도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10명 정도 가는 게 신설됐으니까 좀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써놨습니다. 정원 유지, 충원율 3위, 정원 감소, 충원율 4위인데 신규 전형이라고 해놓고 성신여대라고 써놨죠. 성신여대하고 무슨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자, 일단 그 다음 차의과대학이고요. 마찬가지로 교과는 90%, 비교과는 크게 여러분 사고 친 거 없으면 별 의미 없고요. 자, 정원이 살짝 늘었어요. 3명. 오케이, 땡큐. 자, 충원율이 200%인데 여기도 75% 것이 1.44예요.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선생님 그래도 정원이 3명 늘었으니까 여기 내신 컷이 조금 하락할 수 있겠네요라고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풀 전체를 보시라고요. 수능 최저가 없고 내신만으로 뽑는 이 전형에는 여기에 애들이 친구들이 쫙 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정원이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성신여대입니다. 성신여대가 올해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과 전형의 정원이 보이십니까? 전년도 14명에서 인문으로 뽑던 14명을 6명으로 8명 나갔죠. 그리고 정원 19명을 뽑던 자연계 간호학과에서 이제 거의 반도 안 되는 거죠. 11명을 빼고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50% 컷이 인문이 1.49, 자연이 1.71이면 이건 거의 커트라인 컷으로 보셔야 되고 이 커트라인 컷보다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런데 아주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 보세요. 아주대 여기 10명 인원이 는 게 당연히 성신여대 여기겠네요. 여기 있던 인원수가 이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나눠지는 것 뿐이라고요. 그럼 여전히 합격 컷은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아주대에 예상해 볼 수 있는 합격 컷은, 그렇죠. 성신여대 전년도 50% 컷과 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여기도 1.4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컷들이 여러분들이 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제가 1.4도 좀 조심스러워요. 1.3? 더군다나 인문계는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성신여대도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뽑았을 때 인문계 내신 컷이 훨씬 더 높죠. 그럼 여긴 1.3도 아니고 제 생각에 1.2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인문계열로 갔다가 그래 나 나중에 간호학부의 꿈을 가져야지 했는데
성신여대가 그 인원수가 확 줄었으니 그대로 여기 아주대로 인원수가 다 몰려가겠죠. 올해 지금 계속 얘기하면 너무나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요. 분명히 올라갑니다.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여파가 이 밑에급 대학들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여파가 그대로 내려가서 이제 조금 우리가 경기도권의 약간 한 급은 아래인 대학들인데요. 한세대학교,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한세대학교도 이 교과 수시 모집으로 두 가지 전형을 뽑는데 이렇게 교과 100 전형으로 뽑아요. 자, 그런데 이 교과 100 전형을 3명 또 줄였죠. 그럼 전년도 충원율이나 경쟁률과 봤을 때 50% 컷이 2.19였는데 50% 컷이 1.19였는데 지금 보다시피 정원이 감소한 것, 3명 감소한 것 큽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감소된 여파가 여기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으면 성신여대 갈 만한 친구들이 한세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더군다나 한세대 인원도 줄었으니 전년도면 한세대 갈 친구들이 이제 그 밑에 급 수원대로 이렇게 쭉쭉쭉 빠질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수원대는 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세대 얘기 마저 마무리할게요. 2.19가 전년도 50% 컷인데 이게 올해 합격 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당간당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이 2.19였으니까 나 2.2인데 뭐 여유 있게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수원대가 올해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원래 2개 8. 물론 최저가 있는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낮은 최저였지만 그래도 2개 8이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꽤 좀 부담스러운 이 수능 최저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게 폐지가 됐다. 그러면 5명 뽑고 인원수 변화는 없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이 2.30이라는 내신 컷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 1점대 컷으로 샥 올라갈 가능성이 또 매우 높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신한대학교. 자, 신한대학교도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이만큼 많이 뽑았고요. 교과 전형으로는 2명을 연속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뽑고 있는데요. 신한대학교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내신 컷보다 내신 성적보다 신한대학교 자료로 돌려보면 여러분 성적이 확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신한대는 딱 2학기만 반영하고 가장 성적 좋았던 첫 번째 학기와 그 다음으로 좋았던 두 번째 학기 딱 이렇게 2학기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2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충원율이 450% 그러니까 9명이 쭉쭉쭉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합격 컷이 이 2명 중에 성적이 낮은 친구 마지막으로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가 2.38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컷이 또 역학 관계에 의해서 쭉쭉쭉 올라가겠죠? 그럼 올해는 이 컷도 올라갈 거예요. 이 관계에 의해서 앞에서부터 계속 위에서부터 쭉쭉쭉 빨려가니까요. 이제 좀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2.38 이 컷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2.0이야. 아, 그럼 나 신한대는 붙겠지. 여유 있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2명밖에 뽑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안정이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또 오해해서 쓰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써야 될 상황이 있는 여러분의 6장의 카드 가운데서 분명히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알겠죠? 근데 안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 성적만 보고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교과와 면접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일단 정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왜 정원이 증가하냐? 이것 때문이죠.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일단 합격한 친구들이 다른 대학을 잘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 봤을 때 면접을 보고 뽑았더니 우리 학교를 많이 오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교과 플러스 면접으로 많이 뽑아야 되겠다. 이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면접에서 논리성이나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학교별 인재상 이건 여러분들이 공을 들이셔야죠.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인천 카톨릭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 대진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 한국 성서대학교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뭔지 각각의 인재상들 꼭 보세요. 실제로 각 학교에서 면접 기출 예상 문제들이 전부 다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거기 나왔던 예시 문제들이에요. 이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할 건가요?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등등등등등. 특히 이 전문적인 지식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망하겠죠. 그럼 그 면접 비중이 굉장히 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일단 네 군데 학교가 있는데요. 이화여대는 조금 논외로 하셔야 되는 게요. 사실 또 하나의 종합전형이죠. 일단 이화여대는 알다시피 단순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교 추천제입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해서 5명 추천할 수 있어요. 그 학교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간호학부를 지원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추천을 받고 왔다? 그러면 사실 여기 교과 80이라고 하는 이 내신, 평균 내신 1.5였는데 이 내신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여기 뽑혀서 오는 친구들은 내신이 다 좋겠죠. 다 1점대겠죠. 그러니까 이건 눈속임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면접 20%밖에 안 되는 이 면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전년도와 좀 달라진 건 1차, 2차로 나눠서 뽑지 않고요. 모든 지원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면접을 하겠다라고 올해 전형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네, 성적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면 여기는 종합전형형 내신이라고,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다만 이 와중에 정원이 또 감소했죠. 6명. 참 여러 가지로 네, 힘이 드네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이화여대가 올해 네, 논술 전형 인원을 또 확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학교장 추천 인원을 6명이나 줄여버렸습니다. 어쨌건 여기는 같은 풀에 있는 학교는 아니고요. 이화여대가 밑에 있는 학교들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자, 밑에 있는 학교들이 바로 한세대, 대진대, 신한대가 올해 돌풍의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돌풍의 핵입니다. 별표 3개 쫙쫙쫙 쳐놓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조금 모자란,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있는 이 평균 성적대보다, 자, 여기 신한대 같은 경우는 지금 컷을 써놨는데요. 심지어 이 성적보다 낮은 친구들도 올해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 찬스라고 생각하세요. 즉,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일단 정원이 7명이나 늘었습니다. 아까 한세대학교 100% 교과 전형은 네, 정원이 좀 줄었죠? 거기 정원 준 거 플러스 여기다 새로 또 늘려버린 거예요. 7명까지. 자, 그런데 1단계에서 무려 7배를 뽑습니다. 1단계에서요. 그럼 사실상 1단계 성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신 성적대가 3등급이 넘어가는 친구도 여기는 네, 1단계는 붙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면접이 40%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진짜 1단계 성적이 60%, 면접이 40%인데 그냥 면접으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하세요. 다만 그 면접이 좀 빨리 있으니까 준비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은 자신감과 여러분의 순발력이에요. 근데 자신감과 순발력은 연습을 많이 해야 나옵니다. 선생님도 이 강의를 지금 찍기 전까지 연습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특히 여러분들의 임기응변 능력을 보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약간 당장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합격했던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면접이 다 끝났어요. 공식 질문이 다 끝났는데 하나 더 묻고 싶은데 학생 병원 나중에 근무를 할 때 학생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혹시 괴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거기서 네, 그럼 그래도 또 큰 점수는 받지 못하겠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읽었던 책이 갑자기 뚝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하면서 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야, 됐어. 학생 태도 좀 보고 싶어서 준비 많이 했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은 그런 임기응변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임기응변 어떻게 채우나요? 준비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한세대 절대 단순 내신으로 뽑히지 않습니다. 3점대 친구들, 3점대 넘어가는 친구들 가능성 있어요. 간호학부를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대진대 올해 또 돌풍이죠. 면접이 신설됐어요. 전년도까지 내신 90% 비교과 10% 보고 뽑던 걸 아예 바꿔서 교과 60 면접 40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 1단계, 2단계 이런 거 없이요. 정원도 증가시켰고 그냥 면접을 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원을 5명 늘렸거든요. 그럼 전년도가 성적만으로 뽑을 때 90% 컷이, 즉 거의 커트라인이 2.84였어요. 올해 당연히 이거보다 떨어지죠. 즉 3등급 대 친구 당연히 또 가능성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마지막 신한대학교도 여기 보시면 정원이 증가했는데 정원이 증가한 수준 자체가 지금 21명이 늘었습니다. 전년도 정원에 50%를 늘렸어요. 이건 지금 신한대가 맛을 좀 본 겁니다. 이거 간호학부로 애들 좀 뽑을만 한데 면접으로 더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신한대가요. 캠퍼스가 하나 늘어났거든요. 알겠죠? 그러면서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꽤 크죠. 캠퍼스 의정부하고 좀 늘어났으니까 동두천하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교과 70%, 면접 30%인데 또 면접의 비중이 10% 늘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컷이
4.68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분명히 면접을 잘 봤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4등급 대 친구들에게까지도 기회가 벌려져 있는 게 신한대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최저 없이 면접이 아주 중요했던 대학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빅5라고 부르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교과 전형인데요. 슬픈 소식이 붙어 있죠. 전체적으로 정원이 감소를 했고요. 연세대학교 정원이 14명 줄었습니다. 이게 써놓지는 않지만 서울대 정원도 수시모집 정원입니다. 정원이 수시모집. 연대 수시모집 정원 14명. 서울대 수시모집 정원 1명. 그래서 왜 연대 서울대 얘기를 하세요? 여기는 지금 연대 서울대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얘기 할 것 같나요? 그렇죠. 여기 충원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충원율, 아니 중앙대를 붙었는데 가톨릭대를 붙었는데 딴 데를 여길 갔겠죠. 연대, 고대, 서울대. 고대는 인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대와 서울대가 합쳐서 15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그만큼 빠져나갈 인원수가 15명 여기가 더 남아있게 된 거예요. 원래는 연대 갔을 법한 아이들. 거기에 이 자체 학교들도 총 2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여기 있는 내신 성적은 절대 믿지 마세요.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 특히 이 상위권 대학들, 저는 진짜 얼마까지 올라갈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죠.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가장 센 게 중앙대인데요. 중앙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정원도 감소했지만 어쨌든 전년도 기준으로 실제 경쟁률과 수능 최저를 합격한 친구들의 경쟁률 사이, 그러니까 이게 실질 경쟁률이죠. 그런데 이 실질 경쟁률도 잘 보세요. 충원율이 87.5%. 자, 자연으로 뽑는 건 96%였어요. 그럼 여기서 거의 반씩 줄여야 되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거의 1점대에 육박을 했습니다. 수능 최저만 통과해도 굉장히 확률이 올라갔던 게임인 거예요. 물론 올해 인원수가 인문에서 8명, 자연에서 5명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 최저를 부합시키는 건 중앙대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어느 수시 모집 경쟁률이 3대1 정도로 떨어져요. 3대1 이하로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앙대는 수능 최저가 갑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컷은 올라갈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 가톨릭대학교. 왜 또 사실 일부 친구들의 중에서는 중대 갈 바에야 선생님 저는 가톨릭대학교 갈 거예요. 특히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자대병원이 성모병원이 엄청나게 크죠. 더군다나 또 성모병원이 또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뽑는 인원수가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 면에서 단순 대학 레벨은 중대가 훨씬 더 센 것 같지만 간호대만큼 의대 계열 쪽만큼은 가톨릭대가 절대 뒤지지 않죠. 근데 그 정원이 변친 않았는데 이게 등급 이제 최저가 2개 각 2 이내예요. 2개 각 2 이내. 합사보다 더 센 거죠. 합사는 1, 3 나와도 되지만 2개가 2 이내니까요. 그래서 최초 경쟁률만 오픈했고 실질 경쟁률은 좀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추측컨대 여기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 가톨릭대에 붙었는데도 안 갔던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연대거든요. 연대는 또 그렇죠.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니까요. 근데 연대에서 15명이 막혔다? 그럼 그만큼 빠져나갔던 이 충원율이 저는 정말 걱정스러워요. 이 충원율이 거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30% 20%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워요. 그럼 이 등급컷 내신 컷이 어떻게 될까요?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겠죠. 그러니까 올해 이게 거의 커트라인 아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전년도에 교과 전형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교과 전형의 최저를 아주 강하게 만들면서 자 나도 도전할 테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네요. 일단 인문 계열에서는요 이렇게 경쟁률이 13대 3이었는데 13.3대 1이었는데 세계합 7등급이었죠. 세계합 7등급 다 맞춘 친구들의 실질 경쟁률이 7.5대 1, 충원율은 100%였고요. 자, 이과 계열이 더 셌죠. 2개 각이 가톨릭대와 똑같은 수능 최저를 요구했는데 그랬더니 경쟁률 실질 경쟁률은 2.5대 1 정도였고요. 자, 평균 내신 컷이 2.35였는데 문제는 특히 인문계 정원이 엄청나게 줄었죠.
자연계 정원도 2명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쇄작용입니다. 여기 인원이 줄다 보니까 여기 성적, 전년도, 2.35가, 그 좋은 인하대 병원도 괜찮거든요. 인하대 간호들이 2.35가 평균이야? 그럼 내가 2.3인데 안정이겠다가 아니라고요. 올해는 2.35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계속 부정적인 얘기네요. 그래서 이쪽은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수능 최저가 있는 이 간호학부 교과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위에 연대와 서울대 인원이 감소하는 연쇄작용, 그리고 이 해당 대학들의 이 인원수까지도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원서를 접수할 것. 절대 보험용으로 이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수능 최저가 있는데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그리고 정원의 변화가 있고 면접까지도 보기도 하는 마지막 학교들입니다. 이 대학들인데요. 자, 보니까 일단 36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2개합 6이에요. 그럼 이 2개합 6이라는 것이 전년도, 그러니까 1.15라는 평균 컷이 나왔던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정원이 3명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수능 최저가 이 2개합 6 정도에 있는 가천대나 그 다음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을지대, 이런 대학들처럼 내신 성적이 조금 하향선에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여기와 비슷한 모양새를 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가천대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인원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지금 써놨죠? 공통모집이라고 인문과 자연이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아까 서두에 살짝 얘기했었죠.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을 해놨지만 여러분들 이과 친구들도 인문 계열로, 문과 친구들도 자연 계열로 분명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건 가천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문 성적을 쭉 입력했을 때 성적과 자연 성적을 쭉 입력했을 때 성적을 비교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한지. 각각의 내신 70% 컷은 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을지대학교는요, 자, 별로 변한 게 없는데 내신이 이 정도 컷인 이유가 생각보다 내신 컷이 낮죠. 왜냐면 을지대학교도 을지병원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신 컷이 낮은 이유가, 잘 보세요. 사실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가 제일 세죠. 왜요? 2개합 6 플러스 0은 3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3개합 9예요. 2개합 6보다 3개합 9가 훨씬 더 빡세죠. 그래서 수능 최저에 자신은 있지만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선생님 저 자대병원 있는데 가고 싶어요 하면 을지대를 강추합니다. 3개합 9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센 거죠. 됐죠? 그리고 한국성서대학교. 일단 이 2개 영역 평균 3, 그래서 뭐 사실 이제 2개합 6과 아주 유사한데요. 여기서 정원이 9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을 좀 봤더니 이거 좀 괜찮은데 충원율도 좀 낮네. 왜요? 여기는 독특하게 면접까지 보거든요. K시대와 한국성서대는. 그래서 충원율이 낮다는 얘기는 우리 학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얘기고, 경쟁률 역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잘 보세요. 평균 내신 컷이 3.42였는데 선생님이 보기에 올해 4점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면접에 따라서. 다만 기독교 학교, 사실 이제 많은 간호학부들이 기독교 성향을 많이 띠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면접 기출 문제들을 보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종교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들 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친구들에게 좀 이 종교가 있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종교 활동들에 열린 마음이 있거나 기독교인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열려있는 학교다. K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 대학이라고 했었는데요. 자, 정원이 갑자기 또 확 늘었고요. 수능 최저가 2개합 7로 좀 세졌어요. 전에는 수학 한 과목 봤었거든요. 여기도 지금 정원 증가에다가 2개합 7에다가 더군다나 면접에다가, 그럼 이것도 뭘까요? 3.61? 네, 마찬가지로 4점대 친구들에게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분류별로 학교들을 좀 쪼개봤는데요.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 얘기인데요. 4년제 대학을 꼭 고집해야 되냐?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사실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또
약간의 뭐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을 텐데,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는 않을 텐데, 전문대 중에서도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그러니까 말이 참 어려운데 4년제처럼 인정을 받는 학교들이 이렇게 서울경기권에 있습니다. 여기 합격 것도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전문대학교는 전문대학교, 자 대교에 보면 전문대학교 입시 요강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상세하게 입시 컷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대학들을 제가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확인들 해보시고, 내가 전문대지만 4년을 다니는 겁니다. 역할하고 여기서도 분명히 대학병원과 연결된 성신 여기 있죠. 여기는 지금 안 써놨는데 제가 여러분들 강원도 쪽에 가면 이 성심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 대학병원들도 분명히 연결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분명히 가능성들이 있어요. 아주 뭐 취업률이 전문대 나왔다 해서 안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와중에 올해 2018학년도에 새로 신설된 강원관광대, 세경대, 우송정보대까지 전문대인데 학사 심화과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간호학부, 간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대학들이니까 내가 그 성적이 안 된다, 앞에 나왔던 학교들 성적이 안 된다, 수능 최저가 안 된다 싶으면 여기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2018학년도에 대학 역량 진단 평가라는 걸 했습니다. 제가 오늘 쭉 보여드린 학교 중에서는요, 역량 강화대, 그러니까 안 좋은 대학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너희 조금 조심해야 돼, 정원도 좀 줄이고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 지원 아예 빼버릴 거야, 경고등을 준 학교들이 오늘 보여드린 학교 중에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이 학교를 가는 게 맞을지, 나은 게 맞을지, 안 가는 게 맞을지,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 간호학부는 일반 다른 과면 안 가는 게 좋죠. 근데 간호학부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여러분들의 학벌이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니거든요. 간호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대병원 출신이 승진도 빠르고요, 수간호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근데 단순히 조금 근시안적으로 한 3년 이내 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보다는 일단 간호사가 되는 게 좀 중요하니까요. 다만 우리 미래의 나이팅게일 제자님들, 간호학부는요 되게 힘든 곳이에요. 간호사란 직업 자체가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이 간호학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직업을 간호사로 결정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른 걸로 들어갈 길들도 많죠.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길은 많죠. 양호선도 있고요.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1, 2년 만에 그만두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취업률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빅5도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어깨 너머로 들어서 연대 세브란스는 몇 천이래, 뭐 이렇게 어디는 뭐 얼마래, 뭐 이렇게 알고 있던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적고요. 그리고 대형 병원들, 대학병원들을 제외하면은 또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높지도 않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업무 강도에 비해서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태움 문화. 오죽 괴롭히면 태움이라고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하려는 얘기는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 말은 취업률 하나만 보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닌지, 자기 적성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간호사에서 가는 건 별로 권장치 않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자신의 적성과 향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물론 분명히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망 있는 직업이 맞아요.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나서서 간호사들의 이 수를 늘리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망한 직종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은 취업률만 본 게 아니냐고요.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와 맞는 곳인지. 알겠죠? 자, 오늘 드렸던 정보들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 내리시고요. 정말 미래의 나이팅게일이 되어서 좋은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